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금융회사 관련 사건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이를 방치하다시피 한 금융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등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을 조금 길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돈이라는 것을 부채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금융은 그리고 바로 신용 그 자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신용은 이제 결제를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 이게 이제 근간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금융기관은 이렇게 여신,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신, 예금을 받는 거죠. 신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순차적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가의 통화를 받고요. 일반 국민들로부터 예금을 수신 받을 수 있는 힘을 이용해서 여신, 즉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신용화폐를 추가로 사회에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이 이렇게 두 가지 돈을 만들 수 있는 원천, 여신 그리고 수신, 이 모두 이제 엄청난 권한이기 때문에 거대한 신용 붕괴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아무래도 쉽게 이러한 힘을 남용하고 싶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겠죠. 또 신용 창출력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정하게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단지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자,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조은지 변호사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수재죄로 처벌을 해? 이렇게 또 익숙하지 않다 이런 표정을 좀 지으실 것 같기도 한데,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이걸 좀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에 규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죄입니다. 네네. 우선 청취자들께서는 수재죄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뇌물죄의 한 유형인 수뢰죄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수뢰는 뇌물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네. 여기 수재는 재물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는 대상이 달라서 수뢰, 수재 이렇게 따로 부른다? 네,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는 뇌물이란 용어를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부정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이나 중재법 등의 법에서 정한 중재인이 아니라면 어떤 비리를 저지르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도 그것이 적어도 뇌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부당한 재물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뇌물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법률에서는 공무원과 중재인이 아닌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는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수뢰가 아닌 수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 공무원 뇌물 받는 거 관련된 처벌 조항이 있는 거는 청취자분들도 잘 아실 거고, 배임죄에 있어서 처벌받는 조항도 있다는 것도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금융회사 임직원들만 해당하는 처벌하는 법률을 만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우리 형법상 수뢰죄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예.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예. 이렇게 형법이 수뢰행위,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공무원의 직무가 돈으로 사고 파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죠. 네네. 상식적이긴 한데 안 지켜질 때가 좀 있어서 네, 그렇긴 한데. 예,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비리가 작게는 금융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또 크게는 금융시장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금융회사가 국가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에게도 공무원 못지않은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면은 이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그 대출이나 뭐 여신, 수신 이런 예금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돼서 처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융기관 임직원이 처벌되는 건가요? 네, 이 법의 목적은 예. 금융기관 자체의 건실한 운영과 건전한 경제 기능 수행이라고 보아서 네. 이 해당 금융기관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그 임직원이라면 구체적 직무가 금융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예.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네네. 자, 그 내용과 관련돼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1980년대, 저도 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장영자, 이철이, 이 사건, 어음사기 사건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것이 1983년이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이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자체의 입법 목적에도 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이것도 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했던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기를 맞이하고부터 네. 금융권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네네. 특히 대표적으로 1980년대 초반에 영동개발진흥 사건과 명성그룹 사건 등이 있는데요. 예. 그로 인해서 1983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수재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특경법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수재 행위를 비롯해서 금융회사 임직원 비리를 처벌하는 조항은 특경법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우선 수재죄입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자신이 스스로 받지 않고 예. 친인척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도 있겠죠. 예. 이 경우에도 5조 2항에서 네. 그 직접 받는 수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받지 않아도 똑같이 처벌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넓혀서 금품을 수령하거나 하여튼 이익을 수령할 수 있는 주체를 넓혀놨다 이런 얘기시고. 자, 그리고요. 네. 또 5조 제3항에서는 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이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을 해주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네네.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지점장 같은 사람이 예. 자신이 대출 업무를 담당하진 않지만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소개해 줄 수 있겠죠. 예.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해드린 세 가지 유형의 범죄 모두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때부터는 네네. 액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무겁게는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사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매우 엄중합니다. 네. 자, 이 법에 해당되는 이제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는 개념 아까 잠깐 제가 여쭤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특경법에서 그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네.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입니다. 예. 한국은행, 또 시중의 일반은행, 농협, 수협, 신협 같은 기관이고요. 예. 또 나아가서 특경법은 금융기관 등의 증권사나 보험사, 신탁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네. 상호저축은행 들어가나요? 네.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도 포함이 되고요. 예. 특이한 것은 축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포함이 안 돼 있었었나요? 네, 축협은 원래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네. 2003년경 법을 개정하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